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답니다. 며칠째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박미경 씨. 그냥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악몽의 시작은 얼마 전 친구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내 얘기 잘못된 거 책임져.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놓던지 책임져.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미안해. 친구가 미경 씨 때문에 유산을 했다며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온 것 같은데요? 그 친구예요. 친구에게 또다시 걸려온 전화. 미경 씨가 고민하는 사이 전화가 끊겼고 곧바로 메시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유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대답하라는 건데요. 그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미경 씨.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전쯤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SNS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렸어요. 명품들 이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이게 본인이라고 밝힌 사실. 그녀의 이름은 손여리로 올해 29살의 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결혼을 일찍 해 딸이 둘이라고 했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손여리의 완벽한 삶이 부러웠다는 미경 씨. 그녀는 매일같이 손여리와 통화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다는데요. 그러던 지난 7월 여행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항공사의 VIP 회원이래요. 자신이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을 통하면 비행기 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에 다니는 이제 다른 지인이라고 소개를 해준 사람은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항공사 직원인 김 씨가 항공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미경 씨는 김 씨를 직접 만나 38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답니다. 그런데 손여리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여행 계획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얼마 뒤 이 일로 미안해하던 손여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답니다. 지인을 통해 미경 씨를 디자인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그림 연습부터 하라며 책들을 보내왔다는데요. 이거는 이 책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처럼 적어준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해야 하는지 손여리가 직접 쓴 편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얼마 뒤 스펙을 써야 되니까 회사에 어느 정도 상무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비용이 좀 들어가나 봐. 290. 그 상무는 이제 상무박피를 좋아해가지고. 취업 알선비로 29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번처럼 항공사 직원인 김윤지에게 돈을 맡기면 디자인 회사 상무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후에도 70만 원을 더 보냈고 그렇게 김 씨에게 직접 건넨 취업 알선비는 총 360만 원이었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미경 씨는 손여리에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을 의심하는 게 불쾌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는데요. 그 다음 날 내 지금 죽었잖아 지금. 너 때문에 잘못됐다고. 몰라? 지금 나한테 가족도 빠져들고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내가 지금 얘만 잃은 것 같지? 내 삶을 잃은 것 같아. 그냥 내 애기 돌려놓으라고. 돌려놔줘 제발. 하루하루가 악몽 같다는 미경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여리의 측근이자 항공사 직원 김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인데요. 여리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 진짜? 그러나 김 씨는 손여리가 유산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스튜어드 있으면 회의 자체가 빼갈 텐데. 비행기 타는 사람도 얘기고 밑에 잘 비행기 타는 사람도 정작 손여리의 상태에 대해선 듣지 못한 채 김 씨의 직장 이야기만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의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카톡이에요? 한지원이요. 미경 씨의 남자친구 한지환이라는데요. 사실 한 씨는 손여리가 자기 남편 친구라며 소개시켜준 남자랍니다.
안지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미경 씨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한 씨.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을 찾아가 열어보라는 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정성스럽게 쓴 한 씨의 연애 편지였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 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졌답니다. 연인이라기엔 지난 반년 동안 한 씨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안 만나주잖아요. 전화 통화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 자기가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자고 해서 나가면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약속으로 펑크를 내고 게다가 최근 한 씨가 이상한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미경 씨에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액수가 무려 2천만 원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만 미경 씨는 한 씨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는데요. 이상한 건 친자매처럼 지냈던 소녀리 역시 통화만 했을 뿐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진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알고 지낸 시간이 짧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었다고 했고 소녀리와 그녀가 소개해준 남자친구 한 씨는 그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친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이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한 씨가 미경 씨에게 편지를 보낼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편지를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체를 알 수 있으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미경 씨는 한 씨가 편지를 두고 갔던 지하철역으로 가서 그가 했던 대로 물품 보관함에 편지를 넣은 뒤 한 씨에게 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과연 그는 편지를 찾기 위해 나타날까요? 몇 시간 뒤 편지가 들어있는 물품 보관함 앞에 나타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한 번에 사물함을 열고 편지를 꺼내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린 그녀의 모습을 미경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여자를 유심히 보던 미경 씨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아요. 걷는 모습이나 머리를 넘기는 그런 모습? 그러고 보니 미경 씨가 돈을 건넬 때마다 직접 만났던 김 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소녀리의 측근인 항공사 직원 김윤지는 미경 씨가 세 사람 중 직접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씨 대신 그녀가 나타난 걸까요? 그렇다면 소녀리는 왜 항공사 직원도 아닌 김 씨를 미경 씨에게 소개시켜 준 걸까요? 소녀리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리사라고 했었는데요. 손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베리사. 네,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단 없는 건 확실히 없고요. 확인 결과 직업이 변리사라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우린 소녀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 모델 사진과 똑같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 잘라서 사용한 건데요. 심지어 소녀리가 올린 딸 사진도 유명 아동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녀리가 그림 연습을 하라며 보낸 편지와 한지환이 보낸 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글씨체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녀리라는 친구가 오타가 좀 많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한지연이라는 사람도 오타가 좀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인지를 하면서 신기하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소녀리와 한 씨가 틀리는 글자가 비슷하다는데요. 우린 소녀리와 한 씨 그리고 김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쌍시옷을 생략을 해요. 그것은 이 세 사람이 주고받는 모든 카톡에서 일반적이고요. 또 이제 어차피를 어차피라고 쓰고 굳이를 굳이 이렇게 쓴다. 전문가는 세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녀리와 한 씨가 보낸 편지는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편지의 필적을 비교해봤습니다.
어자를 봤을 때는 이 어 부분에서 한획으로 연결해서 돌려 쓰는 필습이라든지 그자의 필적을 이자 형태로 아라비아 숫자 이자 형태로 긋는 필습이 나오고 있고요. 러자와 럼자를 봤을 때 러 부분을 한획으로 연결해서 돌려 쓰는 필습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필적이라면은 동일한 필적이 맞는 거죠. 분석 결과를 전하자 미경 씨는 무척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지금도 100%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미경 씨. 그동안 세 사람 중 유일하게 만나본 김윤지에게 확인해봐야겠답니다. 미경 씨를 만난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미경 씨가 가슴에 품어둔 질문을 꺼냅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봤고 상대 꺼내는 거 봤다고. 왜 그랬어? 한지화 씨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지화 씨, 김여리 씨. 어찌됐든 셋 다 너 맞지. 자신이 1인 3역을 했다고 인정한 김 씨. 그동안 미경 씨를 괴롭혀온 손여리와 한 씨 모두 김 씨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친구랑 약간 좀 이간질을 시켰어요. 근데 언니가 비슷했다고 그 사람이랑 진짜 이상하다고 시작해서 그냥 취업되니 여행이니 이러면서 나한테 돈을 왜 얘기를 했어? 김 씨는 또다시 대답을 못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참 재미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속였을 때 그 사람이 넘어간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쾌감. 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었던 반응, 또 B, C를 비교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구나.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것이다. 미경 씨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는 걸까요? 김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저게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아니세요? 본인 아니세요? 자신은 김윤지가 아니라는데요. 여러 사람 역할을 하시면서 속이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미경 씨에 대해 묻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며 우리를 피해버리는데요. 미경 씨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는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괴롭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뻔히 보이는 걸 당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한 씨는 대화창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관계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여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가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나눠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동안 즐거웠다는 김 씨의 뻔뻔한 말에 미경 씨는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저한테 돌려줄 돈 있죠? 그건 어떻게 주실 거예요? 만나서 직접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용서 구하고 진짜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 안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1인 3역을 연기했던 김 씨는 또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미경 씨를 대합니다. 죄송하다는 가벼운 한마디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걸까요? 미경 씨는 김 씨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한동안 잠잠했던 SNS에 다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또다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올리비아 하세라는 닉네임 대신 이번엔 오드리 헵번입니다. 다음엔 또 어떤 가면을 쓰려 할까요?